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EV 비철민이고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왜 꼭 PM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제 부제는 성공의 문을 여는 키 독일 PM이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예, 오늘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강의할 거예요. 저희 독일 그 PM 모토가 심플 석세스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평범한 사람이 왜 노후를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꼭 PM이어야 하는지, 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초보 사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좀 PM에 관심을 가지신 사업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자기 소개를 제가 조금 하자면 저는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그냥 평범한 사무직 격리원이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격리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우울한 일이 많아서 이제 사진을 찾으려고 보니까 사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좀 휴대폰에 있는 남은 사진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그 다들 직장 출근할 때 이제 다들 공감하시죠? 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아우 정말 출근하기 싫다, 놀러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찍어놨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갖고 오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건설업, 한전 일을 했던 그런 곳에 다녔기 때문에 아침마다 조회를 합니다. 체조도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이 있어서 이제 그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도 되게 탄탄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면은 굉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그냥 성실하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일을 했던 그냥 되게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을 들여다보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다들 보이시죠? 지금 신규 해강부 갖고 계신 사장님들 계시면은 같이 요 화면 펼쳐가지고 같이 이제 좀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나이표를 만나게 된 계기는 한 36살 때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걸 보게 됐는지는 기억을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좀 충격을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제 좀 그 현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제가 36살에 이거를 이 나이표라는 걸 보게 됐고 처음에는 이게 그냥 숫자만 적혀 있어서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23살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줄 일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살짝 현타가 왔던 게 저는 그 직장 생활을 그냥 계속 했는데 이 두 줄 일했던 동안에 진짜 한 30년 동안 일했던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두 줄을 딱 치고 나니까 30년 정도 일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는 두 줄밖에 안 됐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니까 진짜 100세, 120세까지 살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밑에가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이제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6살 때 이제 좀 약간 그 나의 노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아직 난 두 줄밖에 일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했고, 그래도 불안해서 저는 한 주를 더 일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고민이 노후, 연금,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로부터의 은퇴,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 자유,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 나이표를 보고 굉장히 뼈 때리는 현실 점검을 하게 돼요. 제가 70살 정도에서는 저희가 거의 다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는데 100세, 120세까지 살 금액을 그냥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되게 단순하게. 내가 한 달에 한 월급 한 그래도 한 그때까지 가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생활비가 그거를 30년 동안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지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좀 넘더라고요. 이제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억을 어떻게 벌지? 이 10억을 어떻게 모으지? 방법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36살에 제가 이제 엄청 이제 그 해맑은 저에서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이제 조금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한 번들은 생각을 해보셨죠? 로또를 사야 되나? 매주 로또를 사봐야 되나? 제가 요거를 챗 GPT에다 물어봤는데요. 보이세요? 로또 당첨 확률이 0.0000123%래요. 번개 맞을,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대요. 예. 그래서, 아, 로또는 아니고,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주식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성공 확률이 진짜 10억으로, 주식으로 10억을 벌 성공 확률이 0.01% 미만. 오히려 원금 손실 확률이 50%래요. 예, 챗GPT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로또도 안 되고, 주식 코인도 안 되고, 예, 뭐 이거는 그냥 뭐 저희가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혹시 그거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곧 나의 미래라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곧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이때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제 주변을 되게 좀 그냥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 직장에 제 어른들을 봤죠. 선배들을 봤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첫 화면에도 보였던 그 화면인데 보이세요? 아침 조회하는 화면인데 조회라고 하고 그냥 저희는 이제 잔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나이들이 있으신데 되게 이제 두 손 모아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딱 꼿꼿이 서서 들으시잖아요. 제 주변에 50대, 60대 되시는 선배들을 보니까 남자분들은 아무리 전문가고 기술이 좋고 그 분야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도 그때부터는 회사가 갑 중에 갑이고 본인은 을 중에 을입니다. 눈칫밥 직장 생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자고 사무직 격리다 보니까 제 여자 선배들을 봤거든요. 근데 50대 여자분들이 거의 다 회사에 안 계시고 그 전문 사무직에서 그 나이 때서 뭐 하시나 봤더니 다 공장 다니시고 생산직, 그리고 노동직, 청소하시고 식당 다니시고 요양보호사 하시고 사회복지사 하시고 다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 노후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선을 바꿔서 보니까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게 되게 나는 싫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눈칫밥 생활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이제 노동으로 이제 그 하는 것도 저는 36살에 저는 되게 그게 너무 좀 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상에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분이 그 제가 퇴사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56세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 산재 승인을 못 받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면은 과로사 산재 승인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보게 되니까 이제 정말 그 뼈를 때리다 못해 이제 그 깨부시는 이제 현실 점검을 이제 너무 이제 그 직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3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10억이라는 돈이 벌리는데 내 노후에 그게 필요하대는데 직장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사를 해야 되나? 일 끝나고 이제 엄마랑 둘이서 호프집을 해야 되나? 예, 진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저의 그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식당을 하시거나 치킨집을 하시거나 카페를 하세요. 카테고리가 딱 세 가지예요. 근데 평균 장사가 안 되면 2년 만에 접으시고요. 장사가 잘 돼도 5년 이상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시겠대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외부 강사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예전에 휴대폰 사진을 찍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대학 이제 그 송진구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측 가능한 한국인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잘 나오고 끝에 보시면은 어떤 계열이든지 결국은 이제 치킨집. 음.
이게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숫자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4만 1,000개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치킨집 매장이 4만 1,000개입니다. 이렇게 치열해요. 예. 저는 그래서 호프집도 아니구나. 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 치킨집, 호프집을 하려고 엄마랑 동네를 돌아다녀 봤더니, 그 보이지도 않던 치킨집들이 건물에 하나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방법은 아니다. 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정말 이제 그 보게 된 게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그 로버트 기요사키 현금 흐름 사보면 모두 다 잘 아시죠? 이 부분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저희가 백만장자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의 백만장자가 100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하면 13억,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자산 가치가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나는 단순하게 그냥 나의 노후 자금 10억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10억이라는 자산 가치가 있으려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도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직장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표를 보게 됐는데 아까 제가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월급 생활 직장인 봉급자였고 자영업도 고민을 했지만 두 개 다 방법은 아니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시스템 소득을 버는 방법은 사업가나 투자가인데 사업가 중에서도 이 기요사크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죠. 첫 번째 만든다. 기술과 자본이 있어야 돼요. 제가 1인 CEO가 돼서 끝내주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또 자본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초기 뭐 삼성, LG 이제 그 창립 오너들처럼 안 되죠. 지금 초기 자본도 없어가지고 이제 매장 하나도 못 차리고 있는 판에 그러면은 1번도 캔슬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산다. 이제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자면 결국은 이것도 자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 진짜 진지하게 알아봤거든요. 제가 대문자 T예요, 대문자 T. 그래서 실제 그 이삭 토스트 있잖아요. 이삭 토스트를 하나 오픈을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고요. 명랑핫도그 아세요? 아니, 저기 그 못난이 꽈배기라고 아세요? 그것도 1억 2천이에요. 그리고 그 파리바게뜨는 6억 정도가 있어야지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타벅스는 건물 자체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오픈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그냥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산다도 X. 그래서 세 번째 활용한다. 세 번째 활용한다가 이게 결국 남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회사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을 나의 시간과 열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10억 정도의 나의 노후에 그 대비할 수 있는 자산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뭐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되게 접근을 현실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우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게 제일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해요. 진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 이제 평범한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들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꼭 굳이?
PM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36살의 나이표를 보고 로보트 기요사키의 현금으로 사부면을 보고 현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똑똑하게 잘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회사가 H사였어요. 예, 글로벌 H사였는데 거기서도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면서. 근데 결론은 거기서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글로벌 H사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 네 가지를 제가 다 검토를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회사에서 아이템이랑 회사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5년 동안 노력을 했어도 성공하지 못했고, PM은 다들 아시죠? 저희 3종 아이템 너무 끝내주잖아요. 기술력이 너무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시는 사장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기술력이 따라야 이제 데몬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타사에서 데몬을 못 보여주는 회사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H사에서도 데몬 없었어요. 데몬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저희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는 도산 확률이 없는 신용평가 등급 트리플 A잖아요. 근데 회사에 빛이 없는 회사는 없어요. 아무리 글로벌 회사라도 다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세 번째랑 네 번째를 검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타이밍, 지금 독일 PM이 한국에서 7년 차잖아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전 회사는 이제 그 탄탄하고 글로벌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겪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네트워크 하는 그 이유는 연금소득 구축이잖아요.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돈이 되냐, 정말 나의 자산소득, 시스템 소득을, 연금소득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이제 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PM이어야 하는지 아이템 저희 너무 좋죠.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 회사 그리고 타이밍 삼박자가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진짜 돈이 되는 보상 플랜인가를 그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보상 플랜은요, 이제 초보 사업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소비자인데 관심이 있으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되게 그 시각화로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래서 오토십은요, 당연히 저희가 내가 먹을 최소한의 제품 13만 7,100원이죠. 근데 이게 또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거 한 명만 소개해도 11%라는 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회원이 한 명만 소개해도 11%를 받는 건 진짜 독일 PM 하나밖에 없어요.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어느 정도 소개비를 받기 위해서는 타사는 정말 그 소비자도 매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면요. 3%, 5%도 많이 주는 거예요. 11%인 회사는 정말 독일 PM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오토십 제가 이제 그 오토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게 정기 구독이잖아요. 정기 구독이 그 PM만이 활성화돼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사도 정기 구독 플랜이 있거든요. 근데 타사는 정기 구독 플랜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는 활성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기술력의 차이로 꾸준히 그 먹을 수 있는 플랜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매니저 패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죠? 단 한 번 구매로 저희는 평생 유통권이라는 거. 근데 그 금액이 13만 3,770원. 죄송합니다. 133만 7,700원. 9개월 제품으로 내 건강에 투자를 하고 이 돈으로 내 사업에 처음에 초기 자본을 투자로 할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근데 이것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제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제 잠깐 적어 봤는데요. 타사에서는 매니저 패스 비용이 초기 진입 비용이 4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요.
PM은 매니저 패스 비용 130만 원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타사는 이 그 매니저를 유지를 못할 시 탈퇴를 시키거나 강등을 시키거나 그래가지고 재구입을 하게 만들어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있었던 H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이 매니저를 하려면 한 800만 원 정도를 제품을 구입을 해야지 매니저가 되거든요. 혼자서. 근데 그 800만 원 제품을 구입을 하고 1년 동안 유지를 못하면 강등을 시킵니다. 소비자로. 네. 그리고 1년 동안 유지를 못하면은 다시 사야 돼요. 이 정도 금액을 한 번 더.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1년에 그 만 포인트라는 실적을 해야지 매니저가 유지가 돼요. 소비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PM은 그 매니저 패스 비용도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요. 이걸로 한 번으로 평생 유통권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회장님의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정말 그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6레벨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요거를 좀 그 시각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념 시각화를 하셨으면 너무 좋겠는 게요. 저희 사업의 근간은 오토십이잖아요. 근데 이 오토십과 6레벨 보너스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요렇게 있지만, 저는 이거를 되게 탄탄한 벽돌 건물을 가지고 공실 없이 아주 꽉꽉 들어차게 그렇게 저는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오토십이요. 이제 저희 쇼더 플랜에서 이제 5명이 5명을 소개하고 또 그러면 25명, 25명이 5명을 소개하고 그래서 저희가 5명, 2레벨에서는 125명, 3레벨에서는 125명, 4레벨에서는 625명, 5레벨에서는 3,125명, 6레벨에서는 15,625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탄탄한 벽돌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실 없는.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요. 저는 이거 그냥 오토시 포인트로만 계산해 봤거든요. 오토시 포인트로만. 근데 지금 보세요. 2레벨만 갔을 때도 오토시 포인트로 25만 원 SM 포인트가 나오고요. 3레벨 IMM 따박따박 100만 원 박는 포인트가 나오고요. 4레벨 건너뛰죠. VP 건너뛰어서 2VP 500만 원. 5레벨 SPT 2천만 원. 6레벨 CL 1억. 포인트로만, 오토십 포인트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려갔을 때, 오토십이 이렇게 무서워요. 막 소름 끼치지 않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저는 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아까 타사는 오토십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사도 오토십이 있고요. A사도 오토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겪어봤는데, 자동 연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품들이 오시면 화를 내고 반품하세요. 반품률 굉장히 높거든요. 환불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저희 PM처럼 진짜 계속 사람들이 원해서 계속 연장하고 구독하고 이제 집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오토십하고 그거는 진짜 독일 PM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제품의 기술력과 이제 제품력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오토십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독일 PM처럼 탄탄하게 구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탄탄하게 벽돌 건물이 아니라 타사에서는 이제 잘 이렇게 구축이 됐어도 어느 순간 보면은 밑에가 다 사라져 있어요.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오토십과 6레벨 보너스가 진짜 벽돌 건물이다. 그리고 그걸 내가 탄탄하게 6레벨까지 공실 없이 한 15,000에 있는 그 방을 저희가 임대를 놓는 거죠. 요렇게 6레벨 보너스를 저는 이제 그 시각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리더십 보너스. 예. 6레벨 보너스와 중복 지급이 되는 새로 무한대 보너스. 저는 이제 좀 그 63 빌딩이랑 그 잠실 롯데타워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한국 독일 PM이 7년 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100년 갈 회사라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7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저 계속 세로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소개로 저희가 계속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자든 소비자든 간에. 근데 이거는 저는 리더십 보너스는 그래서 그냥 몇 층까지 내 건물을 올리고 싶니? 6레벨은 내가 가로로 얼마나 벽돌 건물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는 건지. 리더십 보너스는 내가 10년 후에 내가 내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가 있을까? 그렇게 시각화를 하시면은 너무 개념 잡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 이제 빠른 승급 보너스. 빠른 승급 보너스는 빨리 소개하면 받는 보너스. 그래서 정말 일이 무거운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는 보너스. 후회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다 받으면은 1,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 네. 아, 저 오늘 진짜 리얼로 준비했어요. 리얼로. 제가 제 PM카, 첫 PM카거든요. 근데 제가 장롱면허예요. 21년 장롱면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뒷면에 보시면 보이세요? 초보 운전 배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직도 붙이고 다녀요. 어, 운전할 일이 전혀 없었고, 진짜 PM카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아직도 운전을 안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PM에서 차를 준다는데 안 뽑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뽑으면서 전에 강의를 한번 했었지만은 엄청 후회했거든요. 망설여가지고. 나중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PM카를 뽑으려고 딱 갔더니 이제 제가 원하는 경차가 검정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6개월 걸린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 나는 당장 필요한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되게 발 동동동동 굴렀는데 다른 사장님들은 저처럼 이제 재지 마시고 그냥 딱 카보너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매장에 달려가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해도 몇 개월 걸려요. 예, 그동안에 열심히 적립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행복했었던 그리고 이제 YPM은 연금소득 구축과 여행이에요. 회사 생활을 20년을 넘게 하면서 너무 매여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어요. 근데 PM에서는 보내줘도 너무 보내주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체코프라하를 간 사진. VP 윈터 리더십에서 체코프라하를 갔는데 이때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이번에 프랑스 파리를 가서 저희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이랑 이제 같이 했던 사진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PM에서 여행을 보내줄 때 진짜 저희 인천공항에 가잖아요. 다 PM밖에 없어요. 다 PM 가방 메고 있고, 다 PM 주스 드시고 있고, 그리고 좌석에 다 앉잖아요. 그러면 앞에도 PM, 옆에도 PM, 뒤에도 PM, 다 PM이에요. 저희가 완전 다 그냥 대한항공을 그냥 이제 전석 다 매진한 느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저희가 나눠 가잖아요. 전날 출발하시는 분, 당일날 출발하시는 분, 그 이후에 출발하시는 분. 그러면 저희가 PM 가는 여행 시즌에는 거의 그냥 인천공항이 다 그냥 다 PM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가끔 물어보세요.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게 진짜냐고. 예, 진짜 보내줘요? 네. 계속 보내줘요? 네. 정말 많이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이 여행 보너스는 정말 갔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거기에서 보고 오는 비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정말 다음 윈터리 되시면 모두 다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IMM부터 저희가 이제 가잖아요. 자꾸 전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H사에서 제가 5년 동안 IMM 직급이었거든요. 네, 강원도 홍천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는 것도 알아서 오라 그래요. 예. 버스 대절 안 해줘요. 뭐 택시 비용 같은 거 안 주고요. 그냥 알아서 오고 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행도 없어요. 원래는 여행이 있었는데 나중에 코로나 이 시기 지나고 나서는 뭐 2박 3일에서 1박 2일에서 나중에
뭐였냐면요. 그냥 숙박 하나 그 호텔도 아니죠. 이제 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밥 주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저희 트립은 비행기표 PM처럼 그냥 대주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해외여행 저도 5년 동안 IMM 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잘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트립을 달성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5년 동안 계속 갔던 데가 동남아입니다. 네. 유럽은 그래서 난생 처음이었고 너무 설레고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던 계기, 연금, 퇴직연금 보너스.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당연히 한국 직접 판매 업계 최초이고요. 그리고 그냥 퇴직연금이 아니라 이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제1금융권 하나은행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IRP 제도로 이제 해주시는 거고 국민연금도 아닌데 내가 50%, 회사가 50%.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PM이라는 큰 곳에서 제가 사장이잖아요. 다 각자 사장님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사장님들은 그냥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50%를 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PM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원처럼 50%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보상 플랜이요.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타사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이게 진짠지 믿지도 않으시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 이거 너네 바뀔 거야. 어, 언젠가 바뀔 거야. 이거 얼마 못 가. 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진짜냐고.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해놓기만 한 거냐고 그렇게 늘 물어보세요. 예, 진짜고요.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보상 플랜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보상 플랜 적법성을 검증을 받았잖아요. 이 법원에서 적법성 검증을 받았다는 건 정말 단 하나의 함정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법원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는 진짜 이 보상 플랜 자체가 너무 이제 회사 입장으로서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들한테 뭔가 함정이 없어야지 적법성을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 PM 회원이 동의해야 저희는 보상 플랜을 바꿀 수가 있죠. 회장님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보상 플랜은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 유일무이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보상 플랜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따라하고 싶어도 이런 보상 플랜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전사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사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PM을 꼭 해야 되는지, 타사는 그게 안 되는지 이제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타사는 제품의 기술력이 제품 하나로만 승부를 못 봐요. 그래서 제품 위에 꼭 다른 도구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샵을 오픈을 했고 가운데 사진이 뭐냐면은 그 양자 측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올리는 건강기능식품 이제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했고요. 세 번째 사진이 뭐냐면요. 그, 잘 보시면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나 하고 계시죠. 이게 뇌파예요. 예, 뇌교육사 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뇌파 측정을 하고 뇌파 훈련을 시켜가지고 앞에 화면이 이 뇌파로 이렇게 화면을 저기 게임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예, 자꾸 뭔가 핵심 제품으로 안 되니까 뭔가 자꾸 하나 추가하고 안 되면 또 뭐 하나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뭐 하나 해보고 제가 나오기 직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품 가지고 도넛을 만들었어요. 예, 막 해가지고 도넛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EMS 슈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녀복처럼 이렇게 잠수복처럼 이렇게 싹 입히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전기 자극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품 하나로 승부를 못 보니까 자꾸 뭐를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봤을 때는요,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되니까 투자하고, 뭘 해야 되니까 투자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DMO 도구가 들어왔으면은 또 그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쓰고 그거 공부하고 돈도 쓰고 그거 공부하고
사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들어오셨을 때 진짜 공부 3년, 5년 공부만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PM은 어때요, 저희? PM은 이게 다잖아요. 대문백. 그리고 대문백 안에 있는 오메가3,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대문할 수 있는 타사 오메가3, 믹스커피, 뭐, 공병. 이게 다예요. 저희 사업 도구는 해강북 한 건. 얼마나 심플해요. 지금 제가 요거 투자하는데 4,600만 원 들었거든요. 다 해서. 정말 투자만 하는데 나중에 하나 더 하라고 한 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거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PM 오메가3 46,000원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음. 이것만 하셔도 왜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꼭 PM인지 저는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PM 말고 다른 네트워크 하시면 저희 그룹장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예. 정말 리얼 스토리로 그냥 제가 현실을 되게 디테일하게 풀어드렸어요. 4,600만 원, 46,000원. 네. 그리고 저희가 해강북이 얼마나 심플해요. 그래서 배우는데도 진짜 저는 한 석 달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5년 동안 다 못 배웠어요. 뭔가 계속 추가가 되고, 얼마나 강의를 지독하게 했냐면요.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강의를 했고요. 네파 같은 경우는 올데이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루 8시간씩 매주마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떠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현실 리얼 스토리로 이제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왜 꼭 PM이어야 되는가, 예,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중독 세 가지가 있대요. 마약, 도박, 그리고 월급이다. 예. 그래서 이 사진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줌콜 그 작년에 PM에서 첫 강의를 맡았을 때 PM하기 바로 직전 모습이거든요. 전사 H사에서 투잡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이 다 띵띵 부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 지금 얼굴 엄청 많이 이제 그 이뻐졌죠. 그래서 제발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PM 말고는 정말 답이 없으니까 초보 사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PM으로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복통사람 이철민이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